근데 사실 민주당 대다수 의원들은 빨리 좀 보내달라고 그럴 것 같아요. 지금 시점에서는 매를 빨리 맞을수록 더 좋은 게 이제 당내 거의 내전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럼 총선을 생각하면 이 내전을 빨리 시작해서 빨리 끝낼수록 총선에서 이제 단일 대우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사퇴하면 제일 좋죠. 그럼 명예롭게 이제 당 개혁이 이루어지는 거고, 그래서 아마 저는 정성훈 님도 이제 뭐 속으로는 이재명 대표 자진 사퇴를 어떻게 좀 이렇게 유도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아마 가장 많지 않을까. 지금 그 민주당 의원들이 어쨌든 많은 분들이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어야 된다고 생각한 것은 뭐 다른 정치적 이유보다도 검찰의 영장 청구가 과도하다. 그동안 수사 과정을 봤을 때 과도하다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고요. 과연 이재명 당대표가 관련되었다고 하는 뭐 직접적인 증거가 있냐, 물증이 있냐라는 그런 의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영장 혐의 내용이 참으로 억지스럽습니다. 뚜렷한 혐의도 없이 제1야당 대표를 구속시키려는 헌정사상 초유의 이번 사태는 대한민국 헌정사의 역사적인 한 장면으로 남을 것입니다. 대개는 거의 공범으로 지목된 그 범죄자들의 그런 일방적 주장, 진술뿐이거든요. 이화영 같은 경우도 이화영 구속된 건 뭐 다른 개인적인 뇌물죄 때문에 그런 거지, 현재 그 직접적으로 대북송금과 관련돼서 구속된 건 아니거든요. 대북송금 관련해서도 저는 그 업자들의 일방적 주장뿐입니다, 사실은. 물론 거기에 여러 사람이 다 비슷한 진술을 한다고 하죠. 그 역시 그들이 또 살아나기 위한 다른 어떤 거짓 진술을 할 가능성도 있는 거고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고, 지금 일련의 수사 과정을 보면 검찰이 일방적으로 수사의 과정과 내용들, 심지어 증거를 제시했을 때 이재명 당대표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까지 수사 당사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들까지 계속 공개해 왔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재명 당대표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저는 뭐 불구속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네. 저는 그 수많은 증거들이 지금 제시가 되고 보도까지 다 됐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 증거로 인정하지 않는 민주당 의원들의 태도가 좀 이제 이해가 안 가고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이 모든 사건에 관련된 사람들의 진술을 일치합니다. 딱 세 사람만 아는 거거든요. 정진상, 김영, 이화영. 이 사람 빼고는 모든 나머지 사람들의 진술이 검찰이 확보한 객관적인 물증들과도 일치하고 자기들끼리도 일치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합리적으로 뭐를 판단하냐면 이 세 사람이 입을 닫고 있구나라고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그렇게 정말 아무 증거가 없고 전원 증거밖에 없다. 근데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했다. 그럼 법원에서 기각시켜줄 거거든요. 체포영장이라는 게 뭡니까? 그걸로 딱 되는 순간에 구속되는 게 아니라 판사 앞에 한번 가보라는 거거든요. 검찰 못 믿겠다며? 그렇다면 판사한테 한번 가봐. 판사한테 그 얘기를 한번 해봐. 그럼 판사님이 알아서 정말 물증이 아무것도 없고 정말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했다? 당연히 기각시킬 건데 왜 그걸 못 믿느냐? 똑같은 상황을 우리 당이 이미 겪었어요. 사실 아시겠지만 그 탄핵 때 그때 이제 등장했던 이야기가 이제 박 전 대통령 직접 뇌물 받은 게 없지 않느냐, 직접 돈을 받은 게 없지 않느냐, 그래서 무죄다. 이 단순한 논리를 다들 믿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당시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도 헌법재판소 만장일치로 탄핵 기각될 거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 당시 청와대에서 우리 의원들한테 헌법재판소로 올려라 차라리. 이제 당시 친박 의원들이 헌법재판소로 가자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때도 컸던 게 삼자 뇌물이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도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도 당시와 똑같은 논리예요. 본인이 돈 받은 거 없는데 뭔 죄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런 논리가 지배적이다 보면 그 당은 망한다.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미리 사퇴를 했으면 보수 정당이 훨씬 나아졌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예. 당도 쪼개지지 않고 예. 새로운 활로를 찾았고 더 빨리 회복이 됐을 겁니다. 근데 지금 바꿔서 얘기하면은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를 놓고 이재명 대표가 체포는 안 됐지만 사실상 정치적 사망 선고를 받았다고 얘기하시는 진중권 교수도 있고 한데, 이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은 오히려 만약에 지금 10표만 더 있었으면 체포동의안 통과됐을 거거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뭐 구속이 되든지 아니면 사퇴를 하든지 이렇게 됐으면 총선 앞두고 정말 유리한 게 하나 사라지는 거 아닐까요? 이재명 대표가 없어지면. 그 말이 예. 아프지만 맞아요. 예. 그래서 제가 요즘 하는 이야기가 이재명 없는 총선을 준비해야 된다, 대비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당 일부에서는
뭐 그런 이야기도 나올 수 있어요. 차라리 한동훈 그 체포동의안 올리지 마라. 올리지 마라. 아니 근데 그게 지금 뭐 자꾸 이제 총선과 결부시켜서 말씀들 하시는데 총선이 내년 4월입니다. 사실은 대개 총선 관련해서는 다 아시는 것처럼 대개 한 6개월 전쯤부터 각 당이 이제 총선 기획단 만들고 그다음 공천관리위원회 이제 구성 어떻게 할 건지 선출직 공직자 평가를 어떻게 할 건지 이렇게 되거든요. 사실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또 의견들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저는 총선과 관련해 갖고 이재명 우리 민주당의 입장을 얘기한다고 하면 그럼 이재명 없이 총선을 치를 수 있냐 걱정들을 의원들도 상당히 많이 합니다. 이재명 지금 당대표를 지지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이재명 당대표를 지지하는 당원과 지지자들을 함께 끌고 가갖고서 이분들도 이탈하지 않게 핵심 지지층이 이탈하지 않게 한 상태로 총선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있고 이재명 당대표가 지금 사퇴하거나 또 기소즉시 사퇴한다고 하면 그 후에 민주당이 겪을 많은 혼란들이 있습니다. 6개월 이상 남았기 때문에 전당대회를 다시 열어야 되고요. 전당대회를 다시 연다고 했을 때 지금 언론에 거명된 몇몇 분들이 다시 전당대회 나온다? 그럼 이재명 당을 지지하는 당원과 지지자들과의 어떤 갈등이 그냥 아주 심각하게 폭발할 가능성이 높죠, 사실은. 결국은 대안이 없으니까 그냥 가자는 얘기로밖에 안 들리거든요. 지금 보면은 사실 이재명 대표 일단 대선에서 패배했습니다. 그다음 지방선거에서 참패했거든요. 이런 분이 어떻게 총선을 이끌 수 있는가. 그다음에 지난 지방선거 때보다 지형이 너무 안 좋죠. 왜? 체포동의안이 제출됐고 그다음에 검찰의 수사가 굉장히 막바지거든요. 그런 상태 속에서 어떻게 그걸 끌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건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대안이 없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그 마인드가 전 이해가 안 가거든요. 왜 대안이 없냐라는 거죠. 박정희 없으면 대한민국이 망합니까? 아니잖아요. 꽃놀이 패죠. 국민의힘은 이번에 딱 해가지고 가결되면 좋고 부결되면 더 좋고 심지어는 어느 정도냐면 우리 당도 걱정이 많아요. 그다음에 저쪽 딱 보니까 저쪽에서 막 흔들릴 것 같아. 야 우리가 저 부결표 좀 두자. 우리가 저 부결표 좀 두자. 우리가 표를 좀 도와줘야 되겠다. 이렇게 농담을 할 정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황을 뻔히 알면서도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냥 가야 된다라는 것. 이거 가지고 어떻게 총선을 이끌 수 있을까 싶어요. 정성호 의원님은 저 한동훈 장관의 발언을 놓고 뭐 정치적인 행보를 하고 있다. 이런 장관은 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한 장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는 뭐 과도하게 정치적이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대개 국회에서 검찰총장이나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관련된 또는 특정 피의자나 피고인에 관련된 질문을 받았을 때 이게 수사 중인 사건이므로 얘기할 수 없다. 거의 다 이렇게 짧게 답변하고 말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한 장관은 늘 어떤데 이걸 제가 보기에는 유죄의 심정을 확실히 갖고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건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할 수 없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적절치 않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 15번 봤거든요. 그건 꼭 좀 온 국민이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딱 필요한 말만 하고 군더더기가 없더라고요. 근데 15번을 딱 보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그 복잡한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도 간단하게 예로 좀 요약을 해주지 않습니까? 국회의원 이재명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일견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매우 단순합니다. 성남시라는 지자체에서 일어난 이재명 시장과 특정 업자들의 정정유착과 지역 토착 비리로서 요약하면 성남 시민의 자산인 개발 이권을 공정 경쟁을 거친 상대에게 제값에 팔지 않고 미리 짜고 내정한 김만배 일당에게 고의로 헐값에 팔아넘긴 것이고 그래서 개발 이권의 주인인 성남 시민에게 천문학적 피해를 준 범죄입니다. 비유하자면 영업사원이 100만 원짜리 휴대폰을 주인 몰래 아는 사람에게 미리 짜고 10만 원에 판 겁니다. 여기서 주인은 90만 원의 피해를 본 것이지 10만 원이라도 벌어준 것 아니냐는 변명이 통할 수는 없을 겁니다. 이 시장 측은 위례 대장동 공모지침서를 남욱, 김만배 등 일당과 함께 만들었습니다. 아예 수험생이 시험 문제를 직접 출제하게 한 겁니다. 그런 사기적 내통의 결과 대장동에서 김만배 일당은 투자금으로 3억 5천만 원을 투자하고 그 2,000배가 넘는 7,886억 원이라는 천문학적 수익을 실제로 챙겼습니다. 아시다시피 국민 모두가 공분한 지점입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단군 일의 최대 치적이 아니라 단군 일의 최대의 손해라는 말이 어울린다 하겠습니다. 문제의 본질을 갖다가 사건의 본질을 아주 정확하게 좀 직관적으로 좀 있고요. 설명해 준 바가 있고 두 번째 주목했던 부분은 뭐였냐면 그거예요.
증거 도주면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도 야당 대표인데 이 사람이 어디 도망갈 것도 아니고 지금 압수수색해가지고 증거가 다 확보가 돼 있는데 구속까지는 좀 뭐 한 거 아니야? 좀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 그랬냐면 그 증거 인멸, 도주의 우려 이런 것들이 화이트 칼라에 갈 경우에는 구속 사유가 중대성이다라는 거죠. 대장동 사건, 위례 사건, 성남 FC 사건은 죄질과 범행의 규모 면에서 단 한 건만으로도 구속이 될 만한 중대 범죄들입니다. 법률에 정한 구속 사유는 도망에 염려한 화이트 칼라 범죄에서는 곧 중형 선고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유력 정치인이기 때문에 도망갈 염려가 없다는 주장대로라면 이 나라에서 사회적 유력자는 그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구속되지 않아야 하고 전직 대통령, 대기업 회장들은 왜 구속되어 재판을 받았는지 설명할 수 없을 겁니다. 그 한동훈 장관 이야기한 전문을 읽어보면 예. 정치적 수사로 가득 찬 게 아니고 실제로 물적 증거, 인적 증거에 대한 언급을 하거든요. 지금 인적 증거가 너무 많아요. 개별 사건. 이제 이재명과 정진상 두 사람 빼놓고는 다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김용까지도 좀 마음이 바뀌었나? 이런 생각이 들게 그걸 보면 이재명 대표 본인이 잘 아는 거죠. 영장 심사 가면 난 100% 구속이다. 본인이 구속 안 된다고 확신하면 가겠죠. 무조건 가겠죠. 그래서 이제는 빠져나올 구멍이 없고 더 이상 국민들 괴롭히고 민주당 의원들 괴롭히고 이렇게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역시 뭐 약간의 견해 차이인데 저는 한동훈 장관이 국회 와서 그 체포동의안 취지 설명하는 거 사실 그 자체가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그 제안 이유 보면은 법원에서 이렇게 체포동의안을 처리해달라고 정부에 국회에다 보내달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보낸 거다. 되게 이렇게 얘기하고 말았거든요. 예. 구체적인 그 혐의 사실과 증거를 갖다가 다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그것도 별로 처음이죠. 처음입니다. 예. 사실. 상당히 그 유죄 예단을 갖다가 갖게 만들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거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이번에 국회 왔을 때 그렇게 상당한 16분이나 되는 시간 동안 발표를 하면서 그 이전 몇 개월 동안 조사하면서 했던 것보다 새로운 증거가 일단 좀 별로 없었다고 봅니다. 구조가 대장동 일당들이 이렇게 공모했었고 정진상이 보고를 그걸 갖다 이재명에게 보고하고 이재명이 승인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승인했으면 공모했다는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그걸 갖고서 공모를 볼 수 있는 건지 저는 뭐 굉장히 그게 과연 직접적인 증거인지 그걸 물증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 들고요. 근데 이 말도 일리가 있는 게 여담인데 일부 그 야당 의원들은 좀 더 센 거 이야기를 하지. 내가 찬성했다고 공개해도 욕 안 들어먹을 정도로 그런 원망도 있겠네요.